네, 반갑습니다. 더블유스비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저 보험료 공제까지 했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주택자금 공제입니다. 주택자금 공제도 일단은 어디 있어요? 특별소득 공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예요. 와, 주택자금 공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1,000만 원 당연히 넘게 많이 받으세요. 1,000만 원. 여러분, 공제가 1,000만 원이 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인적 공제도 받지만 한 사람도 얼마 해줘? 150만 원이죠, 여러분. 저는 4명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600만 원 받거든요, 저도 신고할 때. 적지 않죠? 자, 근데 이 1,000만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데, 일단은 정리.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요 그림이 나오면 뭐라고요?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만 공제예요. 어떻게 했어요? 1월부터 8월까지, 12월까지만 일을 했다. 그럼 9, 10, 11은 일 안 했으니까 요때 지출한 건 공제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단 여러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잖아요. 자료가 뜬다고 무조건 요건이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 요런 건 이분 같은 경우엔 이런 금융 자료가 있습니다 하고만 그냥 은행에서 쏜 거야, 그냥 국세청으로. 요건 판단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첫 번째, 알기 위해선 세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대는요, 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원 나오는데, 무주택 세대, 이 세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세대라는 개념은요, 인적공제는 달라요. 인적은 다르고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그리고 인적공제는 저저번 시간에서 공부했듯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줬고요.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 해줬고. 맞아요? 근데 요 세대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돼. 그 누구 빼고?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세대를 봅니다. 같이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배우자는 무조건 같은 세대예요. 나머지는 같이 꼭 살아야 돼. 같이 사는 사람만 세대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따로 살아, 배우자.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자, 그래서 요렇게 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주택청약 조축, 납입기 40%, 40%, 100%입니다. 100% 이거 이전 여러분. 이게 또 크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게 갑시다. 청약종합저축, 우리가 개정세법에서 봤지만, 요게 300만원으로 개정이 됐죠? 240에서. 자, 그래서 한 달에 25만원씩 하면은 요 300만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무주택 세대주인데요. 무주택 세대가 연중이에요. 24년, 연중. 1년 동안 내내요. 1년 내내. 1년 내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어떻게 돼요?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리고 세대주만 됩니다. 요건 세대원이 안 돼요. 12월 30일. 요건 세대원이 무조건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세대주, 즉 근로자가 1970만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요게 청약저축을 다 많이 가입하죠. 청년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세대원이기 때문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살아. 내가 세대원이 아니고 세대주가 아니거든. 두 번째로 12월 30 요게 안 떠요. 그래서 안 뜨는 거고. 그리고 요게 또 까다로워. 연중이어야 되잖아. 연중 무주택이어야 돼. 됐죠? 또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요건이 맞아야지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40%, 300만 원 40%죠? 만큼 해주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봅시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임차 차입금 원리 전세자금 대출이죠. 요건 신기한 게 원리금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대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40%. 우리한테 좋은 거죠. 자, 그럼 전세금 대출인데, 요거는 요거 세대주도 뿐만 아니라 세대원 되는데, 먼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무주택 세대인데요. 무주택 세대가요. 자, 앞에서 봤던 거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 연중이었죠. 요거는 12월 31일입니다. 딱 말일.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무주택이어야 돼. 됐죠? 그리고 세대주인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죠? 근데 세대원도 가능해요. 그리고 구미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세대원부터 봅시다. 세대원은 반드시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해야 돼. 그래서 요게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걸 잘 챙기죠. 그죠? 근데 자, 세대원이 돼. 보통 세대주가 남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세대주가 보통 남자고, 남자가 만약 사업을 하면 세대원 와이프 이름, 아내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 거죠. 왜? 어차피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주택자금 공제를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세대주 말고 세대원 이름으로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세대원 명의로 뭐 하는 거예요? 차익을 빌리는 거야. 그러면 세대주가 당연히 안 받죠. 그죠? 그렇게 되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 경우에 세대주는 해주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세대주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해봅시다. 요거는 85제곱미터 주거 전용이에요. 그래서 전세 계약서에 나와 있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이 아닌 게 1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오피스텔 포함합니다. 되는 거고, 차입금이요. 요게 금융기관 당연히 은행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자가 만약에 거주자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3개월, 요건 은행에서 딱 해줘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요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고, 은행이 말고 거주자한테 빌리. 여러분 거주자는 좀 여기 우리가 공부하기가 힘들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또 들어가야 되는 세법 주제인데, 그냥 거주자, 그냥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흥민 있잖아. 손흥민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거주자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런 것처럼 거주자는 그런 게 있어. 뭐 183일 주소를 둬야 되는, 거소를 둬야 그런 게 있어요. 판단을 또 잘해야 돼. 어쨌든 그런데 거주자 대충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우리 거주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자, 빌렸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빌렸는데 내가 일단 얼마야 돼? 일단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인데 총금액이 됐죠? 총금액인데 총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만약 빌려. 그럼 그 빌린 것도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에 맞게 요건 1개월 체크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빌린 것도 된다는 거야. 누가? 내가 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 됐죠? 그리고 가봅시다. 요거는 요 두 개 합쳐서 합산해서 얼마? 400만 원 한도입니다. 400만 원까지 한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익금 이자 봅시다. 이렇게 전세를 살는데 내가 심지어 전세를 살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지. 이걸 주담대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이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취득 당시에 일단 1주택자여도 돼. 근데 일단은 12월 30일 기준으로는 그 주택 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어야 됩니다. 1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대주택이고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에 개정이 됐죠. 올해 24년부터입니다. 뒤에 가서 볼 거고 갑시다. 주거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원래 5억이었지. 19년 이후. 근데 24년 1월 1일부터는 뭐로 바뀌었어요? 6억으로 지금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6억, 5억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차입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세대주 되는데 세대주는 그리고 그 산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 받으려면 요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거주해야 돼. 세대원은 반드시 그 주택에. 됐죠? 그래서 요 요건이 좀 추가가 된다면 이건 좀 독특한 거예요. 세대원 본인 명의 차입금이어야 되고 세대주가 받지 않았어야 되고, 이건 앞에랑 똑같죠. 근데 세대원은 실제로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돼요. 이거는 세법상. 신기하죠? 자, 어쨌든 그런 거고 19년 이후에 5억이고 현재 24년 이후에는 6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자, 요거는 봐봐요. 24년 이게 5년마다 개정이 되는데 14년 이후부터 4억이에요. 19년은 5억. 그리고 24년은 6억. 앞에서 봤죠, 지금? 된 겁니다. 차입 요건 3개월 이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400만 원이었는데 한도가 요것뿐만이 아니고 다 있어. 그럼 요거는 600입니다. 처음은 600, 800, 1800, 2000까지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요거는 개정세법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만 하나만 설명드릴 거예요. 2000만 한도만 보면 요 위에 건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기 15년 동안 주담대를 빌렸어요. 15년 이상으로. 그리고 고정금리야. 그리고 비거치 시기야. 1번, 2번, 3번이 다 엔드로 충족이 돼요. 그러면 얼마?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봅시다. 1800만 원 한도 15년 이상이야. 근데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 시기야. 보통 이제 고정금리가 깨져요. 그런 경우에 1800 고정금리나 변동금리가 많죠, 우리나라. 그래서 요 요건이 안 돼. 변동금리야.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원금 이자 같이 갚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1800. 근데 이것도 다 아니야. 그럼 15년만이야. 그럼 800. 15년도 아니야. 그럼 600. 위로 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고정금리라는 건 70%는 고정금리를 상환해야 되고요. 70%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를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맞아야 2천만 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자금 공제, 자, 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 표가 이제 이해 가겠네.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그죠? 총액저축, 그리고 7천만 원 이하, 간단히 적어봅니다. 세대주는 세대는 돼요. 그리고 주택자금도 주택담보대출, 주택 저당차입이죠. 이것도 세대는 돼요. 근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고, 요거는 취득 당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연도 말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돼. 됐죠?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리한 것만 딱 체크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먹에서 뱃떠세 박세준 쌤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